이거 번호만 적을래. 네, 적어. 근데 번호 적어도 어차피 점수 안 줄 거임. 왜요? 고쳐야만 정답 인정해 줄 거야. 나 갖고 왔다. 자, 보자. 38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 38번은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유사성에 대한 개념인데, 유사성에 대한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생물학에. 나 처음 알았거든, 이 지문 준비하면서. 보니까, 근데 사실 진짜 다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생1 때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긴 해. 상사와 상동이라는 이 개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전혀 기억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어떤 얘기냐. biologists, 생물학자들은 구분한다. 두 종류의 유사성을. 자, 그러면 유사성이 지금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는 유사하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봐봐. 유사성이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지? 이거를 유사하다라고 말하면 구분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similar, 유사하다, 유사한이란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유사성의 두 개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유사성, 2번 유사성 따로따로 챙겨야 됩니다. 일단 뭐 바로 스포를 해드리면 하나가 상사고요. 하나가 상동입니다. 요런 얘기예요. 일단 글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살펴보자고. 첫 번째로 analogous traits. 이게 상사의 형질이라는 뜻이고요. 단어 좀 어려운데 형질은 유전적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라는 이 형질은 are 어떤 것들이다. 원수 부정대명사 뒤에 관계사절. that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arose on different branches. 다른 evolutionary trait, 진화 계보의 가지에서 발현되었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단어 arose on 이란 표현 있잖아. 저기 on 있는데 여기다 따로 써봤어요. 이게 자동사 arise거든. 발현되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발현되다 라는 자동사.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수동태처럼 생겼죠? 자동사.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수동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현되다니까 is arose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자동사에는 arose on different branches of evolutionary tree. 진화계보의 다른 그러한 가지에서 발현되었다. 그리고 are 어떻다? in unimportant sense. 중요한 면에서 not the same organ. 같은 기관이 아니다. 같지 않은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접속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렬 구조에 하나가 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라는 얘기겠지? 자, 무슨 얘기냐? 얘가 1번 동사잖아? 얘가 2-1번이고요. 얘가 2-2번이에요. 의미상 이렇게 묶이겠죠? 동일한 기능이 있지만 진화계보에서 다른 노선을 탔고 동시에 같지 않은 기관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1번 동사 2-1번, 2-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상사라는 특징은 뭐냐. 이 친구는 상사라는 특징은 일단 같은 기능을 가져야 돼요. 동일한 기능. 자, 동일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진화계보의 가지에서 다르게 발현됐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하죠. 진화적으로 다르다. 네. 안 보여? 소리. 이거는 상사, 동일한 기능이 있지만 진화적으로 상이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상사, analogous trait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을 더 보면 the wings of the bird, 새의 날개와 the wings of bees, 벌의 날개는 are both used for flight. 둘 다 뭘 위해 사용되나? 비행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기능인 거야. 기능 동일하죠.
그치? 동사 있잖아. for flight. 비행을 위해 사용돼. 그 다음에 are similar. 얘네들은 유사해요. in some ways. 일부 방법에서 유사해.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아니 비행을 위한 기관이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요. 달라봤자. 아무리 뭐 진화적 계보가 다르게 왔다고 하더라도 비행을 위한 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기역학적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고 어차피. 그렇잖아? 왜냐하면 anything used for flight has to be built in those ways. 그 어떤 거라도 비행을 위해 사용된 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르다 해도 뭐 지가 뭐 얼마나 다를 건데. 비행할 때 써야 되는데. 그치? 그러나 they arose independently. 자, 그들은 발현되었다. 이거 자동사라 그랬지. 자동사 조심. 발현되었다. 독립적으로 발현되었다. in evolution. 진화에서. 그리고 그들은 가진다. nothing in common. 그 어떤 것도 공통적으로 가지지 않는다. 뭘 초과해서? beyond their use in flight. 그들이 비행에서 사용된다는 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그 공통점으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기 있는 이 표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 안 보인다 그래서 다시 써줄게. 상사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유전적으로는 조금 러프하게 말하면 무관하다라는 얘기죠. 다른 유전 계보를 통해서 발현됐다는 거는 유전적으로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 새의 날개랑 벌의 날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둘 다 비행이라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쟤네는 유전적으로 서로 관련 없이 진화했어요. 벌의 날개가 생긴 유전적 그 계보와 새의 날개가 생긴 그 유전적 계보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 그들은 독립적으로 발현되었고요.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공통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뭘 제외하고? Beyond their use in flight. 그들의 비행에서 쓰임을 제외하고. 그래서 밑에 의역을 해놨는데 둘 다 비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즉 일부 사용 방식에서 유사성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요 얘기야. 동일한 기능이다. 동일한 기능이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진화의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발현되었고 비행에 사용된다는 점 외에는 유사성이 없다. 유전적으로는 무관하다. 이게 바로 상사, analogous trai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상동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homologous trait라고 부르는 단어고요. 뭐 당연히 단어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거는. 반면에 상동의 형질들은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may or may not이래. 이거 그럼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상동의 형질은 절대로 동일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오선지죠.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내용일치주의. 자, 표에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상동은 인성 이거 하얀색이 더 잘 보이니? 오케이. 상동은 자, 동일한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세모가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쓰는 기호 중에. 자, 동일한 기능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얘는. 그러나 그들은 descended from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from a common ancestor.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럼 얘는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그치? 서로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상동이에요. 얘는 유전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결국 상동은 지금 시점에서 이 두 개의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전적으로 같은 계보를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have some common structure. 자, 그리고 그러므로 가진다 일부 공통된 구조를. 어떤 공통된 구조? That indicates they're being the same organ. 그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진다. 유전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기관임을 암시하는 구조가 있다. 라고 하네요. 얘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었잖아. 얘는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게 상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용만 정리해주면 저 문장이 찝찝하겠지? indicates 다음에 뭔가 굉장히 불편한 뭔가가 있어요. 저 indicates의 목적어가 동명사 being입니다. 얘가 목적어고요. 얘는 그럼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the same organ은 이 친구의 의미상의 보어가 되는 거겠지, 동명사에. 저 작은 문장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세요. Their being the same organ. 그리고 이거 indicates 다음 보통은 대절 쓰거든? they 이렇게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같은 문장입니다. 내가 써준 문장을 동명사를 이용해서 압축시킨 게 저 본문이에요. 결국 그럼 상동은 같은 기능일 수도 아닌 기능일 수 있는데 그들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요. 그러므로 얘네는 공통된 구조를 가집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공통의 구조를 가진다.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이게 박쥐의 날개예요. 그 다음에 말의 앞다리야. 같은 기능인가요, 이게? 같은 기능 아니지.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they are all modification. 그들은 모두 뭐예요? 수정이야. 변형이야. 뭐에? Of the forelimb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입니다. 이게 유전적인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쥐의 날개도 포유류 앞다리가 변형된 거고 말의 앞다리도 포유류 앞다리가 변형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친구는 여기 들어온다는 거야. 동일한 기능인가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친구의 경우에는 아니야. 두 개는 동일한 기능은 아니야. 하지만 얘네들은 같은 기관임을 암시하는 구조. 즉 포유류의 앞다리라는 이 공통된 구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전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동이에요. 상사랑 다르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나요? 이 두 개가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유사성의 양대 산맥입니다. 철저하게 동일한 기능인지 여부만 따져서 판단하는 상사, analogous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유사성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화적으로 같은 나무를 타고 내려왔느냐를 판단하는 상동. 이런 게 이게 두 번째 유사성의 분류 기준이다.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들은 공유한다. 이거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뭘 공유하냐면요. non-functional traits, 비기능적인 특징, 형질들을 공유한다. 기능적인 형질들 말고 이쪽 형질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 말고 이쪽 걸 공유한다고. 예를 들어서 the number of bones, 뼈의 개수, 그리고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들이 연결된 방법과 같은 기능과 무관한 이쪽 내용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부분이 공유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 they are connected 부분은 저기 way에서 출발한 관계부사절이죠. how 못 들어가는 거 뻔하게 여러분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analogy랑 homology 처음 본 단어인데요. 아니야. 여기서 본 적 있어요. 얘의 명사형이 analogy야. 그 다음에 얘의 명사형이 homology예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해석에서 이 유사성을 부분 지워버리시고요. 이거 없다. 여기다 잘못 써놨어. 이거 아니고 구분하기 위하여 상사로부터 상동을이라고 바꿔버리세요. 해석상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결국 상사로부터 상동을 구분하기 위하여
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look at 뭘 본다?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s. 그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본대. 전체적인 구성을 본다는 거는 이쪽을 본다는 거예요? 이쪽을 본다는 거예요? 이쪽 본다는 거지. 이거 본다는 거야. 이제 이거를 봐야 구분이 되지. 왜? 얘를 보면 구분 안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기능일 수도 있고 얘도 동일한 기능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이라는 이 성질만 봐서는 이게 상사인지 상동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치? 동일한 기능이 아니면 확실히 얘기했지. 근데 오면 이거 둘 다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 뭘 보면 명확하게 구분돼요? 이쪽 보면 얘는 유전적으로 무관해야 되고 얘는 유전적으로 유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제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이쪽이에요. 얘가 뭐야? 얘가 상사와 상동의 판단 기준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얘기죠, 이거는. 앞부분을 보면 판단 안 되니까. 어떻게 알 거야?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데. 과학자들은 전반적인 구조, 즉 유전적 관련성이 있는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뼈의 개수 또는 연결된 방법 이런 거 본다고. 이런 거 본다. 자, 그 다음에 focus on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자, 어디에 집중한다?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성질에 집중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능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저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기능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즉, 이 두 개 문장 같은 말이에요. 이쪽으로 판단 안 하고 이쪽으로 판단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둘 다. 완전히 같은 말이고 밑에 써놨잖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경우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 각주를 달아놨죠.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글이 다소 어려웠어요. 하지만 상사랑 상동이라는 양대산맥을 가져간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또 딱 맞게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괜찮아요? 자, 39번으로 가보자. 39번은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다.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딱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얘가 최고 오답률에 가까웠던 문제예요. 이게 순서 문제인가 삽입 문제인가 그랬거든. 얘가 이따 알려줄게.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보통 그 북극해 같은 극지방에 있는 바다랑 캐러비안 베이에 있는 이 열대 바다 중에 뭐가 더 파란색이라고 생각해? 파란색. 보통은 우리가 극지방의 바다가 더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죠? 열대 바다 보통 무슨 색이에요? 그치? 보통 에메랄드색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헷갈렸고 순서에서 제대로 배열을 못했던 삽입인가 하여튼 이따가 얘기해줄게.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글이거든. 그 하나가 좀 이상한 포인트가 있어. 일단 한번 해보자고. 자, seawater, 해수는 바닷물은 포함한다. 뭘 포함하냐? An abundance of, 요거 충분한 뭐뭐를 이란 뜻이죠. 요거 있잖아. 요 부분 있지. An abundance of, 얘는 그냥 abundant라는 형용사로 전환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abundant, dissolved oxygen.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써도. 자, 충분한 양의 dissolved oxygen. 이게 용존산소란 뜻인데요. dissolve가 이게 녹다란 뜻이거든. 용해되다 이런 뜻이에요. 용해된 산소.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물 속에 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바닷물은 충분한 양의 용존산소를 포함한다. 근데 어떤 산소야? That all marine animals, 주어, breathe, 무엇을? 산소를, 목적 없지? breathe to stay alive, 살아있기 위해서 호흡하는 충분한 양의 용존산소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목적에 관계된 명사 있고. 자,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가주어 진주어네요. 가주어입니다.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다. 물리학에서 대절 이하가 그럼 요거 명사절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cold water 찬물이 가지고 있다. more dissolved oxygen 더 많은 용존산소를
자, 뭐에 비해서? than warm water does. 뜨거운 물이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일단 문장 구조는 가주어, 진주어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살펴볼 사항들이 있지. 딱 봐도 뭔가 보이죠? It does. 이거 대동사입니다. 이거 holds를 대체한 대동사예요. 그 다음 저 then도 마찬가지. 비교급에서 활용된 유사관계사. 우리 몇 번 봤죠, 이거? then,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여기.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Cold water holds more dissolved oxygen than warm water holds dissolved oxygen. 원래 이런 표현이 있잖아.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 물론 이걸 그대로 집어낼 수는 없어요. 유사관계사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만 그렇다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냥 비교 구문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옆에 도식화를 해보자. 자, 바닷물, 해수의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뭐가 많대? 용존산소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법칙이 물리학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잘 정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해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용존산소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확고한 법칙이다. 이 문장이 그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있는 문장이야, 이게. This is one reason. 이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One reason that, 이거 관계부사입니다. Y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부사예요, 이거는. 자, 이건 하나의 이유이다. 뭐한 이유? Cold polar seas. 추운 극지방의 바다가 are full of life. 얘네들은 생명체로 가득 찼어. 왜일까? 생명체가 용존산소로 숨을 쉬는 거잖아. 용존산소가 많으면 생명체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인과까지 나오는 거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야, 용존산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체가 많아. 해양 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어 라는 얘기까지 여기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과관계가 완성이 되지. 해수 온도가 낮으면 용존산소가 높고 그에 따라서 생명체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while 반면에 tropical ocean, 요게 열대지방 바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무슨 색이래? 파란색이래. 얘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열대해양이랑 안 맞거든. 보통 우리가 생각한 열대해양 무슨 색이요? 캐리비안 무슨 색이야? 녹색, 에메랄드 색이잖아. 그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란색은 극지방 바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완전 빠그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필자는 얘가 파란색이라 그랬지. 그치? 필자는 얘가 파란색이라 그랬어. 선지에서 물어보면 얘가 파란색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는 얘가 파란색이라 그랬다. 푸르고 투명해요. 그리고 relatively poorly populated. 비교적으로 그 개체수가 적어요. with living creatures. 살고 있는 생명체의 수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populated가 과거형 동사가 아니고요. 이 친구가 여기는 are를 공유하고 있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요거 be populated 하고 명사 요런 수동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는 populate A with B라는 형태의 문장에서 전환된 거예요. 이거는 A라는 도시를 B라는 개체를 가지고 채우다라는 뜻이야, 이게. A를 B로 채우다라고, 이게. 이거 여기다 붙였으면 안 됩니다. 밑에다가 이거 인광에 하나 더 쓸 거야. 아니야, 그 위에다 써도 되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자, A를 B로 채우다거든. 얘 수동 전환하면 A가 B로 채워지다겠죠. 이게 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열대해양이 덜 채워진 거야. poorly. 덜 채워진 거야. 뭘로? 생명체로 덜 채워진 거예요. 당연한 인과겠죠. 해수 온도가 높으면 용존산소 양이
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생명체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다시 쓸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과관계에서 화살표는 반대쪽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그치? 당연하게도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그러므로 as global warming raises, rai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 친구는 타동사입니다. 쟤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높임에 따라 무엇을?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s. 바닷물 온도를 높임에 따라서 it is self-evident. 그것은 명백하다, 자명하다. 가주어. 뭐가 자명하냐? 대절이야.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용존산소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건 뭐 더 필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식에서 다 해결되는 내용이지. 자, this is a worrisome and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 자, 이것은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만약에 허락된다면, 요거 그러면 여기 it is가 생략되어 있고요. 이거 수동이야. 허락된다면. 자, 뭐 하도록 허락된다면? to continue. 지속되도록 허락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 25겠어. 지구온난화가 해수온도 높이고 용존산소 떨어뜨리는 이 현상 얘기하는 거겠지. 윗문장이에요. 이 윗문장. 이 윗문장이 지속되도록 허락된다면 이거는 잠재적으로 아주 위험한 결과이고요. 걱정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로 허락된다면, 어느 정도로 지속되도록 허락된다면 to an ecosystem threatening level. 생태계 위협한 수준까지 지속되도록 허락된다면 이건 문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이거는. Now scientists have analyzed. 이제 과학자들은 분석해 왔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냐? indicating. 암시하는 데이터입니다. 무엇을 암시하느냐? that 이하를. indicating은 이렇게 분사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꾸며주고 있고요. that 이하. 명사절. indicating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ocean. 용존산소의 양이 has been declining. 감소해오고 있었다는 데이터를 분석했다.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그 반세기 넘어서 동안 이게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석해왔다. 요거 한이 아니고 반입니다. 데이터를 꾸며주는 indicating 분사가 들어왔고, 이 indicating, 얘가 이제 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상의 목적어, 명사절로 들어와 있다. 용존산소의 양이 has been declining, 감소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어떤 기간 동안, 반년이 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즉, 요거, 주황색, 요거대로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 문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The data show. 데이터는 보여준다. 대디하를. 복수다. 데이터. 단수 아니에요. 복수야. 복수. 자, 데이터는 보여준다. Ocean oxygen level. 이게 뭐예요? 이게 용존산소 양이지. 그치? 바다에 있는 산소 양이 has been falling,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 여기까지 새로운 정보가 아니잖아. 근데 more rapidly, 더 급격하게 떨어졌대.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hen, 뭐에 비해서? The corresponding rise, 상응하는 상승에 비해서 뭐에? 수온에. 그럼 이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온도가 요만큼 올랐어. 용존산소양은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에 맞지 않게 얘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이 얘기예요. 화살표 크기가 크다. 엄청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용존산소의 양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상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상응하는 상승보다. 자,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have potential to impact the habitat of marine organisms worldwide. 까지 읽고 한번 끊어봅시다. 자, 떨어지는 용존산소의 양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영향을 줄 잠재력이 있어요. 어디에? The habitat of marine organisms worldwide. 해양 생명의 그 거주지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어. 왜일까? 산소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 가겠지, 딴 데로. 그렇지? 아니면 죽거나 이사 가겠지? 그 서식지에 변화가 생기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 recent years, 최근 들어서 이것은 has led, 이끌었다. 어디로? More frequent anoxic events, 더 빈번한 산소 결핍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산소 결핍 사건이 뭔지 우리가 알 리가 없잖아. 그 부가 설명을 관계사절로 해주는 겁니다. That killed or displaced, 죽이거나 내쫓은 population of fish, crabs and many other organisms, 이러한 해양 생물을 죽이거나 내쫓은 산소 결핍 이벤트가 더 자주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용존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그치? 자,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지금 초래됐어? 산소 결핍 사건. 이게 초래됐고, 자, 이것 때문에 바로 물고기 등등등이 다 굶어 죽었다. 다 죽었다. 또는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에서는 이 도식, 해수온도, 용존산소, 생명체라는 도식만 잘 챙기면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저 하나 있었죠? 저 파란색. 열대해양이 파란색이라고 한 이상한 주장 하나만 조금 살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내가 나름대로 신기해가지고 뭐 찾아봐서 옆에 각주 달아놓고 그랬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플랑크톤 얘기 그냥 대충만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39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40일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갈까? 상태들이 안 좋은데 5분만 쉬었다가 41번으로 갑시다. 자, 41번 하고 끝내봅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글. 이거는 고등교육에 관한 글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달리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이야, 대학. Higher education has grown. 요거 자동사입니다, 여기. 자, 고등교육 성장해 왔다. 자, 뭘로부터? 엘리트로부터 mass system, 대중체제로 성장해 왔다.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자, 저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옛날에는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지금은 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가지. 그 얘기하는 거야. 정말 소수의 선발된 엘리트만 갈 수 있었던 게 대학인데, 지금은 그냥 특별히 아주 이상하게 특출나게 못나지만 않으면 갈 수 있는 게 대학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대학을 가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자, 유럽과 미국에서 increased rate of participation. 자, 이거는 참여율의 증가입니다. 무슨 얘기겠어 이게? 대학 등록률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occurred in the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수십 년 동안 증가된 참여율이 발생했다,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동사죠. occurred가 자동사고, 여기 increased rate of participation 이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증가된 참여율이 나타났다. 언제? 수십 년 동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때가 이제 경제 성장기였잖아. 자,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rate of participation, 참여율은, 고등교육 참여율은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19%부터 34%까지. 그럼 이게 이만큼 증가한 게 15%포인트 증가한 거잖아. 원래 19에서 15%포인트 늘었으면 거의 2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게 뭐가 많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왜? 우리나라 고등교육 참여율은 80%가 넘거든. 대부분이 대학을 가잖아. 하지만 이건 지금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막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방글라데시 이런 특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나? 그 대륙 있잖아. 그 대륙. 또 저쪽에도 그 대륙 하나 더 있잖아. 커피 나오는데 그런 데까지 포함한 수치야.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인구의 34%가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Across the world, among the members of the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누구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구의 어떤 집단 사이에서 in the school leaving age, 이게 학교를 떠날 나이라는 건데요. 졸업 나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그 나이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34%가 대학에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문장. 무슨 얘기야?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등교육 참여율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다, 이제. The dramatic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폭발적인 확장은, 극적인 확대는 has been marked by, 자, 뭐뭐를 특징으로 한다.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고등교육 기관의 더 넓은 범위, 즉 대학의 수가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넓은 범위의 고등교육 기관은 대학의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더 다양한 구성 비율이에요. 학생들의. 옛날에는 백인 남성만 대학에 갈 수 있었겠지. 미국 기준으로. 지금은 백인, 흑인, 황인, 남성, 여성 모두 대학에 간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모그래픽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인구 집단이 훨씬 다양화되었다. 여기 써놨어. 예컨대 기준에는 백인 남성만이 고등교육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인종의 남, 여성이 모두 고등교육을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난 뭐 더 볼 것 같고. Changes from an elite. 자, 어디로부터의 변화? From a 엘리트 시스템으로부터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대중교육, 대중의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are associated with. 자,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동사죠.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political needs, 정치적 필요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할 정책 필요성?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이거는 특성화된 또는 전문화된 인력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필요성과 연결되어 있다. 대학 만들려면 정부가 지원해야 되죠? 지원 왜 해? 정부가 지원 왜 해? 왜 할 것 같아? 이거 하려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등교육이 사실은 확대된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론적으로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확장은 뭐 하기 위한 고등교육?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아니 이게 목적이라며. 이것 때문에 고등교육 확장했다며. 그치? 이거는 원래는 낮춰야 돼요. should diminish. 낮춰야 돼. 무엇을? The role of examination. 시험의 역할을 낮춰야 돼요. 왜일까? 아니 고등교육은 사람들 교육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들이 진짜로 배우고 있냐 안 배우고 있냐를 알아내면 되는 거지 시험의 형태로 줄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사실은.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선발과 통제에서. 학생의 선발과 통제 과정에서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지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지 그래야. 자, initiating. 시작하면서라는 분사구문입니다. 시작하면서 뭐를? approaches, 접근을 시작하면서 to assessment, 평가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면서 그다음 관계사절 which promote. 근데 어떤 접근이냐? 자, 여기 지금 동사가 복수형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 친구 선행사가 approaches네, 그치? 자, 어떠한 접근이야? promote lifelong learning. 평생 교육을 촉진하는 그러한 접근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뭐다? Assessment for learning and a focus and feedback for development. 진짜 배움에 대한 평가예요. 줄 세우기 위한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얘가 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냐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진짜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랬어야 됐어. 이랬어야 돼, 원래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혹시? 이해해볼까? 시험이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죠? 객관식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양민성, 나갈래? 객관식 시험은 무슨 특징이 있지, 이거는? 찍을 수 있고 학생을 간편하게 줄 세울 수 있지. 그렇지? 효율적이야. 주관식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진짜 알고 모른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수능 어떻게 봐요? 이걸로 보지. 이 얘기야. 고등교육을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 애들을 선발해야 되잖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애들 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아졌어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됐고 이게 바로 고등교육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로 고등교육을 확대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화된 인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였으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이랬어야지. 근데 못하잖아,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의 역설. 뒤에 나오는 패러독스가 이겁니다. 자, 현실은, 그러니까 방금은 이론적으로라는 얘기였고요. 이제 현실은 socio-political change, 사회 경제적 변화는 확장하기 위한 고등교육 확장을 위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have set up, 조성해왔다. 무엇을? field of contradiction, 모순의 장을 조성해왔다.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평가에서 모순의 장을 조성해왔다. 왜? 진짜 고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렇게 써야 돼요. 얘가 합목적적이야. 이게 목적에 충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합목적적이라는 게. 이게 합목적적이야.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지. 고등교육을 확장한 거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확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등교육 과정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걸 보니까 교육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진짜 줄 세우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역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적이라는 얘기예요. Mass higher education, 대중 고등교육은 요구한다. 무엇을? Efficient approaches, 효율적 접근을 요구한다. 어디에 대한?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어야지. 150명짜리 수업하면서 교수가 주관식 채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는 정신 나간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못해요. 150명 수업에서 보통 못해. 예를 들어서 examination, 시험과 multiple choice quizzes, 객관식 퀴즈와 같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with minimalist, 최소한의, 그리고 impersonal, 비개인적이라는 거잖아요. 객관식 답지 줄 때 개별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냥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이거야 라고 일괄적으로 제시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주관식으로 시험을 냈으면 개인적으로 피드백 줄 수 있지. 얘는 지금 객관식 문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그리고 개인적이지 않은, 비개인적인, 그리고 standardized feedback, 아주 표준화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은 당연히 표준화된 피드백을 주겠지.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모두에게 똑같을 거니까. 표준화됐다. 자, 종종 유발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자, 학생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유발하면 to focus more on grades. 성적에 더 집중하도록 뭐보다 than feedback. 왜겠어? 객관식 시험에서 피드백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답지 던져줄 거잖아. 그냥 피드백 하라 그러면. 야, 이거 2번은 이래서 틀린 거야 라고 모든 150명 학생한테 똑같은 답지 뿌려주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야, 피드백? 이거 알 바 아니고 성적이나 챙기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한목적적인 평가 방법을 쓰지 못하고 현실 또는 효율적인 요 평가 방법을 쓰게 되고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지적하는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In contrast, 반면에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students in an elite system. 자,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은 엘리트 시스템, 즉
옛날에 엘리트만 고등교육 받던 그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allowed for, 가능케 했다. 이 allowed는 타동사로 쓰이지만 이렇게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뭘 가능하게 했냐면 closer relationships, 더 긴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했어요. 누구 사이에?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s. 학생과 선생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했다. 아니 그렇지. 토론 수업이었을 거 아니야. 6명 앉혀놓고 토론 수업 하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지금은 150명 앉혀놓고 대형 강의하는데 옛날에 엘리트만 교육받을 때는 교수가 6명 앉혀놓고 토론 수업했어.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지. 진짜 고등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건 뭘 가지고 with formative feedback, 아주 형성적인, 이거는 그 발전적인, 발달적인 이런 뜻입니다. 발달적 피드백. 어떤 피드백? shaping, 형성하는 생각과 학업 능력과 심지어 학생들의 그런 성격까지도 형성하는 피드백을 주면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글이 지적하는 거는 고등교육이 실제로 확정된 이유와 지금 고등교육의 현실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지금 고등교육은 줄 세우기, 효율성에 미쳐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요약문 문제가 아니고 그 장문 독해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순서별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일단 진도 여기까지 나오고 다음 시간부터 모의고사 7회 보면서 범위는 내가 카톡으로 공지해 줄게. 전범위로 시험을 내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 오히려 전범위로 내니까 공부할 엄두가 안 나나 봐. 그래서 한 범위를 3분의 1 정도로 쪼개가지고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단어 시험 안 본 사람들 단어 시험 준비하고